네, 여러분, 지금부터 시스템 평가에 대한 향상학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학습했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입출력 설계에 관련된 내용 중에 입출력 표준화의 효과가 있었죠. 입출력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설계 작업이 쉬워지고 능률이 향상되고, 그리고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 사이에 정보 교환이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컴퓨터 처리 시 오류 발생 확률이 감소한다라는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입출력을 표준화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입출력 설계 순서는 어떻게 됐었죠? 먼저 입력 자료를 발생시키고 입력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이것을 매체로 수록하고, 이것을 컴퓨터 시스템에 투입하고 그것을 가공하는, 그래서 발생, 수집, 매체와 투입, 내용이라고 하는 5단계를 거쳐서 입력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입력 방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오프라인 입력 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집중 입력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입력 방식이 되겠습니다. 집중 입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원시 전표를 가지고 전산 부서에서 일정한 주기마다 이 원시 전표를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입력 매체를 작성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또 다른 오프라인 입력 방식으로 분산 입력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분산 입력 방식은 원시 전표를 전산 부서로 전달하지 않고 원시 전표가 작성된 현장에서 바로 입력 매체를 작성해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밖에 회귀 입력 방식과 직접 입력 방식이 있었는데요. 턴 어라운드, 즉 회귀 입력 방식은 사전에 시스템이 출력한 정보를 이용자를 거쳐서 다시 재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직접 입력 방식은 사람이 문자나 기호를 직접 표기해서 컴퓨터를 통해 처리하는 그런 입력 방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력 설계 순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컴퓨터로 처리한 내용을 매체에 수록하고 이것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용하는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가지고 출력 설계를 합니다. 내용, 매체와 분배, 이용. 그렇다면 출력 보고서를 만들 때 이제 보고서 형태로 출력물을 배포하기가 쉬운데요. 출력 보고서를 만들 때,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단 보고서를 이용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이용자에 대한 고려, 그리고 보고서를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목적에 대한 고려,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부서는 어디인가 라는 부서에 대한 고려, 그리고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어떤 때인가 라는 시기에 대한 고려, 그리고 보고서의 양이죠. 이렇게 5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구성하는 것은 아이템, 속성이죠. 필드, 또 레코드, 파일, 이렇게 3가지 요소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이 중에서 레코드의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코드의 형식은 4가지 형식이 있었죠. 비블록화 고정 길이 레코드 방식, 비고, 블록화 고정 길이 레코드 방식, 불고, 그 다음에 비블록화 가변 길이 레코드 방식, 비가, 그 다음에 블록화 가변 길이 레코드 방식, 불가, 이렇게 4가지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비고, 불고, 비가, 불가. 파일의 종류는 매체에 의한 분류와 내용에 의한 분류, 파일 편성에 의한 분류, 이렇게 3가지 분류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죠. 파일 매체의 특성은 활동성, 휘발성, 응답 속도, 이렇게 3가지 점에서 그 파일 매체의 특성을 규정을 했는데요. 활동성이라 하면 1회의 처리로 끝나는 파일의 경우에 전체 레코드를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성격을 말하고요. 휘발성이라는 것은 1회 처리로 추가 및 삭제되는 레코드는
파일 전체 레코드를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응답 속도는 실시간 시스템과 같이 고속성이 요구될 때 처리 빈도에 의한 처리 효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일 매체의 기능 검토가 비교적 중요한데요. 액세스 형태, 순차 액세스 할 거냐, 다이렉트 액세스 할 거냐, 액세스 시간의 검토, 시간은 짧아야 되겠죠. 처리 방식의 검토, 실시간 처리할 건지, 직접 처리할 건지 이런 것부터 순차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정보량의 검토, 정보량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을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작동의 용이성에 대한 검토, 이렇게 5가지 파일 매체의 기능을 검토를 합니다. 데이터 파일의 종류로는 마스터 파일, 트레일러 파일, 트랜잭션 파일, 그 다음에 히스토리 파일, 그 다음에 요약 파일, 서머리 파일, 그리고 참조 파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프로세스 설계할 때 기본 원칙은 입력 정보를 정확한 출력 정보를 얻을 때까지 처리 과정을 명확히 표현해야 되겠고요. 프로세스 흐름도를 먼저 작성한 후에 그 흐름도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프로세스 논리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처리 패턴을 적절히 조합하여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도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설계를 하죠. 자, 그러면 프로세스 설계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먼저 대상 시스템에서 각 루틴 상호 간의 관련성을 먼저 고려를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 프로그램의 수, 그리고 사용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종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동작 사이클 있죠. 오퍼레이션 사이클도 고려를 해줘야 하고, 전산 시스템의 처리 시간을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시스템 평가에 대한 향상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스템 평가에서 처리 시간을 견적하는 경우 견적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처리 시간의 견적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입력에 의한 계산,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의한 계산, 그리고 3번째는 추정에 의한 계산이었죠. 이 중에 거리가 먼 것은 보기 중에 어떤 거죠? 네, 2번이 보기가 견적 방법이 아닌 내용이네요. 프로그램 크기에 의한 계산 방법이라는 것은 견적 방법과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시스템 개발 시 문서화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1.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의 요식적 행위이다. 요식적 행위일까요? 2.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가 용이하다. 네, 문서화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시스템 개발 중 추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한다. 네, 이것도 상당히 유효한 그런 지문 같고요. 4. 시스템 개발 후에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을 제외한 2, 3, 4번에 해당하는 보기는 시스템 개발할 때 문서화하는 효과에 해당되는 보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시스템 개발할 때 문서화를 하고 표준화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스템 개발 후에 변경을 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개발을 한 후에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 즉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죠. 그 다음에 복수의 개발자에 의한 병행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 문서를 참조해서 여러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에게 맡아진 할당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과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운용자의 교육 훈련이 용이해진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문서를 가지고 훈련하기가 쉽죠. 그리고 개발한 팀에서 운영하는 팀으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용이해진다.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문서화하는 거죠. 자, 기업의 측면에서 시스템 개발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의사소통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요. 이렇게 1, 2, 3번 보기는 적절한 표현이고요. 4번, 시스템 개발의 요식적 절차를 부각시킬 수 있다. 요식적이라는 거는 형식적이라는 얘기고 거칠해적이라는 거죠. 꼭 해야 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스템에서 한 번 고장이 발생해서 다음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을 나타내는 것. 네. 이런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균 사용 시간입니다. 그죠? 고장과 고장 사이에는 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 부르죠. Mean Time Between Failure. 그래서 MTBF라고 줄여서 부르죠. 네, 정답은 3번인데요. MTBF, 평균 사용 시간은 고장 수리가 끝난 시점부터 다음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들의 평균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사용했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MTBF는 전체적인 작업 시간이 N개의 작업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N번의 횟수로 나눠주면 MTBF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시스템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첫 번째 보기는 시스템 운영 관리의 타당성 파악. 두 번째, 시스템의 성능과 유용도 판단. 얼마나 쓸모 있는지,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처리 비용과 효율 면에서 개선점 파악. 네, 이것도 시스템 평가하는 목적이죠. 네 번째, 시스템 운영 요원의 재훈련. 이것이 거리가 좀 먼네요. 자, 시스템을 평가하는 목적은 시스템 운영 관리의 타당성을 파악하고 처리 비용이나 처리 효율 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스템을 개발할 때, 즉 다른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같은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피할 목적으로도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 개발의 각 단계,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분석, 설계, 구현, 그 다음에 검사, 테스트, 이렇게 기본적인 핵심적인 4단계를 거친다고 했을 때 이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서화, 각 단계에서 다 문서화가 이루어지죠. 문서화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새로운 담당자가 기존 작업에 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용 도중에 변경이나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든지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하면 그것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또는 새로운 부품이나 모듈로 바꿔 넣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시스템 개발 관계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문서에 근거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문서에 있는 어떤 모호한 표현이 없이 일반적인 표현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보기가 잘못된 답입니다. 자, 프로그램 단위별로 디버깅이 끝난 것을 모아가지고 서로 연관된 프로그램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계통적으로 검사하는 테스트 방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모듈들을 모아서 결합시켜서 하나의 프로그램 집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합 테스트 또는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발자나 개발 부서에서 각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를 시험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듈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엮어가지고 통합시켜서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을 물었죠. 보기 1. 컴퓨터 시스템 호환성, 화환성이 아니라 호환성입니다. 2. 소요 예산 및 운영 조직의 확보. 3. 기기 규모의 적정성. 4. 프로그래머의 기술 능력. 여러분,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 골라내셨죠? 네, 네 번째가 되겠어요. 자, 이거 말고 다른 그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밀한 검토 및 철저한 도입 계획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확장성이나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스테빌리티라고 하죠. 변동 가능성이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정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편의성 및 효율성이 고려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운영체제가 다른 시스템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자, 문서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시스템 개발 후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개발 후에 시스템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그렇죠. 세 번째, 여러 사람의 개발자에 의한 병행 개발이 가능하다. 네,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요식적, 형식적 이런 절차이다. 꼭 필요하지 않고 그냥 구색으로 넣는 거다. 이런 얘기나 다름없죠. 알맹이 없이. 앞에서도 한번 정리했던 건데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표준화의 목적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개발 후에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개발 후에 시스템 유지 보수가 용이해진다고 했습니다. 용이 쉽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개발자에 의한 병행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작업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운영자의 교육 훈련이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개발팀에서 운영팀으로 인수인계할 때 쉽게 인수인계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표준화 설계 시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프로그램 작성 지침서. 이것들을 통일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코딩 방법 통일. 네. 세 번째, 시스템 정의서 통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세 순서서 통일. 네. 네 개의 봉지 중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뭐죠? 네. 시스템 정의서 통일입니다. 시스템 정의까지 똑같으면 똑같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시스템 평가 항목의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시스템을 평가하는 항목. 자, 첫 번째, 신뢰성 평가. 신뢰성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가격 평가. 글쎄요. 세 번째, 성능 평가. 네. 네 번째, 기능 평가. 네, 시스템 평가 요소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능, 성능, 신뢰성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시스템을 평가를 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보기 1번 시스템 전체의 가동률, 보기 2번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과 성능, 보기 3번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행한 처리의 경제적인 효과, 보기 4번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신뢰도 균형성. 네, 신뢰성 평가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2번 보조기억 장치 용량과 성능입니다. 자,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항목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전체의 가동률. 시스템 전체에 특정 모듈의 부하가 집중되고 특정 모듈은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죠. 부하의 균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처리 방안. 신뢰성은 높게 유지를 하고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이 소요될 건데 그것을 경제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 요소의 신뢰도. 이렇게 3가지. 가동률, 처리 방안, 즉 경제성, 신뢰성 이렇게 3가지가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개발비 산정 시 고려할 요소들로는 프로젝트 요소, 자원 요소, 생산성 요소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요소, 자원 요소, 생산성 요소. 이 중에서 생산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개발자의 능력,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개발자의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두 번째, 시스템의 신뢰도. 요거는 신뢰성과 관련이 있지 생산성과는 관련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개발 비용과 개발 시간. 그렇죠. 돈은 많이 들고 개발 시간은 오래 걸리고 하면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내용에 대한 개발비 산정 시, 시스템 개발비 산정 시 고려할 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죠. 자, 시스템 개발비를 산정할 때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프로젝트 요소, 자원 요소, 생산성 요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본 학인학습에서는 생산성 요소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자, 프로젝트 요소는 프로젝트 요소 중에서 고려할 사항은 문제의 복잡도. 너무 복잡하면 비용이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시스템의 크기가 커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신뢰도, 이런 것들도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자원 요소 중에는요, 자원 하면 리소스죠. 그래서 인적 자원 중요하죠. 예를 들면 경력자,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투입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자원이죠. 예를 들면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죠. 아니면 메모리의 용량이 크다든지 CPU의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자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원이 있겠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자원에 전용 컴파일러를 갖고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더나 링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면 그것도 좋은 링커나 이런 소프트웨어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에 개발할 때 비용, 개발비가 덜 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 요소로는 개발자의 능력, 그 다음에 개발 비용, 개발 시간, 개발 방법론 이런 것들이 생산성 요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스템 평가에 대한 확인 학습을 마치려고 하는데 문서화와
시스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두시고 학습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시스템 평가에 대한 향상학습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